안녕하세요. 노동으로 보는 북한 인민의 역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한국현대사 연구자 이세영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북한의 역사를 하루하루 일하면서 살아갔던 인민, 그중에서 특히 노동자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현대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쉽게 대한민국의 역사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북한의 역사도 한국 현대사의 범주에 같이 포함되고요. 북한의 역사를 함께 이해할 때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역사적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번 강의에서 북한의 역사를 노동 그리고 노동자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근대화와 산업화, 이촌 향도와 노동자 되기와 같이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역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와 삶에 대해서도 보다 다른 각도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결국 국가나 체제, 나아가 역사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과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강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의 현재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해나가야 했는지를 이해한다면 지금의 우리도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나라에서의 북한사 연구 흐름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 역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시기는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입니다. 대학가와 시민사회에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일어났고, 북한에 대해 내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연구 방법 논쟁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1990년대 들어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 문서고가 개방이 되고, 그에 따라 본격적으로 북한 역사에 대한 자료적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실증적인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주로 북한의 정치, 경제적 변화에 관한 주요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연구가 진전되면서 북한의 역사를 단순히 위로부터의 역사 또는 정치사 위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래로부터의 역사, 즉 인민의 생활과 의식, 일상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는 흐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강의도 이처럼 북한의 역사를 정치사나 위로부터의 변화에서 벗어나서 북한의 인민들이 겪게 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자는 의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평면적 이해를 벗어나서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1945년 8월 15일까지 같은 역사를 공유했던 민족이 이제는 무엇을 다르게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런 다른 경험 속에서도 사실은 서로 비슷한 경험을 어떻게 공유했었는지에 대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현재 남북관계 속에서 우리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모색하는 작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표가 북한 인민의 역사를 노동을 통해서 접근한다고 할 때, 그러면 노동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에 물질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노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노동이란 곧 인간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으로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함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명이나 생활은 결국 자기 스스로 또는 타인의 노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동의 가치는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더욱 커져서 인간과 인간의 활동을 가치 평가하는 중심적인 기준이 호모 사피엔스에서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호모 라보란스라는 개념으로 중심적인 패러다임이 넘어가기도 할 정도로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본주의의 노동 착취에 저항하여 인간에 의한 착취를 끊고자 나왔던 사회주의 또한 그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간의 노동을 중시하였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라는 종교적인 경구는 노동에 대한 오래된 윤리이자 사회주의자들도 받아들이던 윤리였습니다.
북한에서의 노동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산업화와 체제 건설을 위한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였고, 노동자들에겐 생계 유지와 자아 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였습니다. 더 나아가 공산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여러 가지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던 분야가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은 결국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즉, 우리 역사에서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조선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세기에 농업 생산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그 결과 농촌 사회가 크게 분화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임노동자층은 일제하에 들어서 하나의 노동 계급으로 정립되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일제가 1930년대에 들어 전쟁을 벌이게 되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군사적 공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본격적인 노동자 계급의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45년 1월 현재 조선의 공업 노동자는 약 49만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제하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맞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저항하였고, 총독부의 강력한 억압으로 집단적 저항이 힘들 경우에는 무단 이탈이나 이직을 통해서 소극적으로나마 저항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1945년에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은 곧바로 분단과 전쟁 그리고 냉전이라는 강도 높은 체제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남북한 모두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제 건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경제 건설과 냉전에서의 승리라는 과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산업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 노동자들은 일제하 식민지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자주적인 산업화의 실행 주체로 기대받았고, 또 그렇게 되게끔 강요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강에서는 1945년 해방 직후 북한 지역의 경제에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